빌라 건축 이야기는 마이클이 대출이자의 눈이 멀어 빌라 업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다. 빌린 돈으로 건축 부지를 매입한 빌라 업자들이 건축 자금 대출을 실패하고 토지가 경매 진행되자 결국 16억 4,100만 원에 낙찰받는다. I know your story. Being raised in a brothel. You felt it. The power. 월급 타서 반값 2방 저방 그방 2방 가방 조금만 힘내. 난 여기까지야. 구해주세요. 꼭 구하길 바래. 우리 방구하게 해주세요. 빌라 건축 제8장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폭염. 아침 일찍 그랜드슬램이 전화를 걸어와 형님, 여명 8084갑니다. 라고 말하고 방문했다. 청아와 양주를 섞어 마신 탓에 힘겨운 기상이었다. 숙취 해소되라며 하나를 마시고 샤워 후 금고에서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꺼냈다. 22일 자로 멈춘 날짜와 시간을 맞추고 아르헨티나 설계사무소로 향했다. 동행한 사람은 시공사가 될 디건설사 대표 재현이었다. 설계 사무실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속칭 허가방 수준이었다. 설계사는 시행사 임진태로부터 받지 못한 설계비를 받으려는 듯 사건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며 설계가 변경되면서 4,8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건축주 명의 변경은 했습니다. 그러니 건축사와 시공사만 변경하면 됩니다. 라며 명예 변경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설계사가 이거면 세무서로 바로 가면 되는데 못 받네요. 라고 말했는데 설계사가 명예 변경을 위해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때 디건설사 대표 재현이 마이클에게 형님은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에 운전기사와 밖으로 나오다. 1천만 원으로 해봐. 라고 문자를 보냈다. 재현이 4천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라는 설계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재현이 마이클이 보낸 문자를 설계사에게 보여주며 우리 형님은 경매를 하셔서 그런 거 몰라요? 자 보세요. 1,000만 원에 합의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건축을 아니까 이렇게는 못하지만요. 라고 얼렀다. 그러함에도 협상은 결렬되었다. 재현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전해들은 마이클은 괜찮아. 하루 묵히면 가격이 내려갈 거야. 근데 꼭 그 돈을 우리가 줘야 해. 라고 물었다. 재현이 그냥 가져와도 평당 5만 원은 주고 그래야 해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지요. 저쪽도 그걸 안다는 거지요? 라고 대답했다. 마이클이 그렇구나. 근데 설계사도 못 받을 돈을 1년 만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합의할 거야. 무조건 내 핑계를 대. 행정소송으로 건축주 명의를 가져온 형님이라면서. 라고 수긍하면서도 압박을 원하자 재현도 그래야죠. 무식한 콘셉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고 세 남자는 그렇게 레인지로버 자동차 안에서 깔깔대며 웃었다. 아르헨티나 세무서는 예식장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 3일 이내에 직원이 연락할 것입니다. 그때 안내받고 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회사 이름도 묻지 않았다. 이에 마이클이 회사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것도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못 올 수도 있기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러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은 사본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마이클이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D건설사 직원인 실장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5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생겼는데 무려 2년여 세월을 돌아온 것이었다. 이번 사업장 명칭도 피렌체하우스로 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맑음. 베드로를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빌라를 건축하려는 아르헨티나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한 듯 임진태가 다른 놈을 하나 끌고 왔어요. 통장을 보자고 해서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땅을 산다고 하던 인덕원 그놈 영호한테 준다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돈의 이자 조금 해서 소유권 넘겨주시죠. 그래서 18억 5천입니다. 설계사까지 만나는 등 이미 많은 친척이 있었습니다. 자금도 다 마쳤고요. 그래도 사장님, 거기 돈도 안 되는데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수 없는 땅이잖아요. 지그들도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사정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대출이자는 양도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 그 돈은 현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인덕원 영호도 내가 다 해결한 후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사장님, 그거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당연하죠. 민사에서 쓴 합의서는 무조건 줘야 합니다. 원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법원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쓰면 줘야 합니다. 영호는 줬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인덕원에 사는 김영호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마이클이 낙찰받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 3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에 하는 말이었다. 마이클이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고요. 나도 한번 집을 지어봐야죠. 라고 말하며 웃었다. 베드로도 더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장님은 정말 낙천적이십니다. 라고 따라 웃었다. 이때 마이클은 어머니 옥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동업자는 박 여사 앞에 데리고 가보여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베드로와의 인연도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비. 낮잠을 자고 정오쯤 일어나 남부지원 재판에 갈 준비를 했다. 의상은 주황색 바지와 와이셔츠, 재킷이었다. 법원에 도착해 지하 구내식당으로 가 식사하고 4층 415호 조정실을 찾아 복도를 기웃거릴 때 피고이며 채무자인 염상섭 일행이 여기입니다. 라며 아는 체하더니 돈 사장님, 잠깐 저와 얘기 좀 하시죠. 라며 법원 모퉁이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들으셨죠. 토지를 저희가 18억에 사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계약하러 울란바토르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전 베드로로부터 전해 듣긴 했지만 정말 진행된다고는 믿지 않았기에 놀랐다. 그렇다고 셈까지 흐릴 수는 없었다. 마이클이 18억 2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낸 이자며 행정소송 비용이며 많이 들었지요. 1억 원은 세금 때문에 합의금으로 받을 거고요. 라고 말하자 임진태가 2천만 원은 그럼 다시 저쪽에 이야기해야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그렇게 계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 사장 사건 손해배상 청구도 잘 좀 봐주시고요.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그건 별개의 사건 아닌가요? 나는 지금 내 토지를 파는 겁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함에도 임진태는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조정위원이 불렀다. 피고 염상섭은 조정위원에게 또다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고 옆에 앉은 임진태는 우리가 그 토지를 다시 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제가 공사를 하면서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기염을 토했는데 원고 마이클이 토지를 사고 안 사고는 이 사건과 별개이며 서로 돈을 갚는다는 것도 당사자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끊었다. 이에 조정위원이 피고들을 조정실 밖으로 내보내고 마이클에게 내 말을 잘 들어요. 이 서류 보이시죠? TT라는 엘리베이터 회사예요. 작년에 이 회사에 불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 말을 듣고 조정을 했어요. 잘 되게 했더니 올해 3건이나 나에게 배당이 되어서 그것도 잘 되었어요. 그러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라고 말했다. 조정위원, 일반인이다.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법원이 위촉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학을 할 뿐 판결의 효력은 없다. 재판 당사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판사가 다 들을 수 없기에 조정위원이 듣고 중재를 하는 제도일 뿐인데 다소 무리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조정위원이 4,500만 원을 2016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2016년 5월 30일요? 말도 안 되지요. 올해 12월 30일이면 몰라도요. 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그러면 3월 31일로 합시다. 내 말 들으세요. 라고 수정 제안했다. 마이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조정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채권은 어쩌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채무자인 염상섭이 경제적 행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6,8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주며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 2016년 3월 30일까지 지급받기로 했다.
이때 피고 염상섭 옆에 있던 임진태가 그 돈은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토지 매수 및 염상섭의 채무도 마이클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것으로 마이클은 다시 한번 경제적 도약을 하게 되었다. 마치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는 갯벌에 박혀 있는 배가 밀물을 기다리는 그림처럼 마이클에게도 밀물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니 곧 쪽배를 띄워 먼바다로 항해를 시작해야 했다. 법원을 나온 마이클이 디건설사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재현아, 아르헨티나 건축 잠시 보류해라. 화요일에 토지 계약될 수도 있다. 그러니 매몰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다려라. 팔릴 것 같습니까? 그쪽이 자금력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35세대 건축은 실익이 없는 투자였다. 재현이 수지 분석을 하더니 잘해야 2장 남습니다.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곳에 하지요? 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를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매수자는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직접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세무서에 신축주택 판매업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